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형성을 꾀하는 시간, 숙지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수원 파트 시험 문제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11번이 되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해달라. 지수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치환이지요. 3분의 1의 x승이 보이십니까? 제곱이 보이시죠? 자, 마이너스는 역수되니까 3 처리됐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28t 붙고 0보다 작거나 같아 처리가 됐습니다. 1, 3에 3, 9, 27입니까? 자, 처리됐습니다. t값 범위 나왔습니다. 3분의 1, 9. 자, 잘 처리 들어가면 되겠죠. 3분의 1의 x승이 되겠습니다. 3의 제곱 마이너스 1제곱 됐습니다. 밑이 3분의 1입니다. 우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긴요. 부등호 열심히 바뀌어야 되죠.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마지막에 좀 살짝 처리하는 부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됐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했죠? 정수의 이 정도 뭐 다 마이너스 2 처리, 이 부분 문제 없습니다. 자, 지수, 로그, 방정식, 부등식, 풀이의 키포인트는 뭐더라? 치환이죠, 치환. 사실 이곳에서 t값이 0보다 크다라는 그런 이 부분을 좀 써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값이 음수가 안 나가지고 그냥 가볍게 넘어간 거예요. 자, 치환하게 되면 범위 쓰는 거 사실은 정확하게 이 소수령이었다면 좀 써야 됩니다. 치환 계수 부분에서 처리됐고 다른 거 손 댈 게 없습니다. 자, 마지막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중간에 옆에 3으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3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를 가도 되는데 그냥 제가 곧바로 처리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제 가볍게 풀이 마쳤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3번이 되겠습니다. sin x 나와 있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7분의 5 당황하시겠죠. 그래서 체킹해 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삼각 방정식인데 어떻게 공부했냐에 따라서 풀이법이 좀 달라지는데 권장사항은 단위원입니다. 사인 그래프로 풀이하실 수도 있는데 사인 그래프가 단위원에서 만들어진 거죠. 권장사항은 단위원입니다. 7분의 5 써서 각도들 답하는 게 정답인데 7분의 5에서 이 각도들을 하는 게 답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권장사항 단위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위원에서 익힐 수 있으면 단위원에서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산 계속 들어갑니다. 이쪽 각도가 세타입니다. 대칭 구조니까 이쪽 각도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두 개의 값 나왔는데 그 값의 합을 구하라. 정답 파이. 계산 끝입니다. 설명 더 드릴 거 없습니다. 계산 다 끝났습니다. 권장사항 단위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등학교 과정의 삼각함수 이론 확장해 가는 거는 바로 단위원에서 세타를 잡아서 x, y 이렇게 해서 x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 나온 이 부분이 고등학교의 삼각함수로 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원리 패턴에서 처리해가는 것이 응용문제도 대처하기 쉽고 다양하게 응용되는 모습들을 관찰해내기도 쉽고 그래서 단위원을 추천드립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은 7분의 5라는 특수각이 아닌 상태가 돼서 좀 당황하실 수 있을 텐데 다 이런 것은 이제 대칭 성질에 의해서 풀어간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요. 됐습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가급적이면 단위원에서 풀어가는 것들이 훈련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13번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5번 함께 해볼까요? 자, fx가 있는데 이 녀석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x축으로 또 평행 이동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gx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있는데 이 녀석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긴요? x보가 바뀌겠죠. 그 다음에 또 뭘 했다? 평행 이동을 시키겠다고요? 그래요? x 빼기 m 이렇게? 그럼 정리해주면 이렇게 처리된다? 그렇군요. 이런 것을 우리는 gx라 한다. 되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됐을 때 기억 무엇입니까? fx하고 이 gx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 사실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대칭해서 해서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갔는데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2에서 이렇게 만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하하, 이런 풀이법. 자, 그렇다면 a의 제곱하고 a의 마이너스 2 플러스 m하고 결과가 같아져야 되겠다. 그럼 n값 4 이렇게 처리해주면 가볍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사실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x는 이 대칭이라는 이 표현은 fx 이퀄 f 2a 마이너스 x 이 표현이니까 4 마이너스 x 이런 표현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표현을 좀 이해했다면 a의 4 마이너스 x 이런 표현으로 이제 곧바로 쓰니까 자연스럽게 m값 4 이렇게 처리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죠? 6을 대입한 거하고 알았습니다. 2에 6을 대입한 거하고 자꾸 A인데 2라고 써지려고 하네요. 답 같아 보여서 그럽니다. 256. 256은 2에 몇 제곱이 되죠? 250. 8제곱 정도 되나요? 그 다음에 G에다가 6을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다 6을 대입하게 되면 A에 마이너스 6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A의 8제곱은 마이너스 2 처리해서 이제 8제곱 바뀌었습니다. 2의 8제곱 그러니까 A값이 처리됐습니다. 해서 이 문제의 답 A하고 M하고 값을 더하기해서 답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니까 A 더하기 M은 6 써가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체킹해서 같이 풀고자 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미 결과 나왔습니다. 지금 요렇게 평행이동해서 이 결과식 얻어졌었는데 잠깐 보여드렸죠? 자, 이 표현이 대칭에 해당하는 표현이라는 사실 수능까지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형태의 표현이라서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이 문제를 체크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 그래서 곧바로 처리해서 m값을 구해갈 수도 있는 이 부분이 조금 좀 학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체킹하고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나중에 수능까지 이용될 수 있는 함수 표현이 이 문제에 담겨 있다는 사실 좀 기억해 가면서 학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번 마칩니다. 이번엔 16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반원이 있습니다. 양이방향과 만나는 여기 A Y축과 만나는 점 B 언급되어 있고 호우이 C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호 BC 길이라고 했습니다. L 이퀄 R 세타 아십니까? 2 세타 근데 길이가 3분의 2 파이 제공된 겁니다. 세타가 3분의 파이라는 것이 제공된 거죠. 즉 각도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처리했고요. 이랬을 때 삼각형 DC D가 어딘가? 여기가 D요. DCB.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 던졌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여기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큰 삼각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요. 근데 여기가 60도예요. 정삼각형이죠. 됐습니까? 반지름이니까 한 변 길이 2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의 2에 제곱해서
정삼각형 넓이가 루트 3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안쪽에 있는 이 삼각형 이걸 이제 구해가는 게 이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어찌 구해가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좀 보조선 하나 딱 그어가지고요. 그래도 되겠죠? 어찌 처리할까요? 이 각도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가 각도가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해볼까요? 여기가 x다. 근데 이제 이 직선이 있으니까 여기는 45도거든요. 그럼 여기가 x다. 여기 루트 3분의 1 x다. 그래서 길이가 나오죠. 자, 그랬을 때 x 더하기 루트 3분의 1 x 좀 이쁘게 처리해주면 x 공통의 1 더하기 루트 3분의 1 이 결과가 반지름 2가 돼야 되겠죠. x는 자, 이게 루트 3이니까 2 루트 3을 루트 3 플러스 1로 빼기를 해주면 되니까 이거 어찌 됩니까? 유리화하게 되면 루트 3에 루트 3 마이너스를 해서 x 길이가 나오는군요. 자, 그러면 넓이도 나오겠죠. 자, 삼각형 ODB가 되나요? 삼각형 ODB가 되나요? 이 넓이는 2분의 1, 밑변 길이 2. 자, 이 x 길이가 바로 높이가 처리되는 거죠. 3 마이너스 루트 3 쓰는 게 더 이쁘겠네요. 자,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DCB 넓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루트 3 구했었죠. 에서 빼기 3 마이너스 루트 3을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 루트 3 마이너스 3 처리해서 계산 결과를 구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됐습니까? 도형이라고 해서 쫄 필요가 없군요. 이 뭐 L 이퀄 R 세타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됐습니까? 침착하게 처리해 가면 별 문제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금 낯선 부분이 있다면 먼저 이제 3분의 파이는 구해낸 상태에서 낯선 부분이 있다면 이 안쪽 부분의 삼각형 넓이를 구해 가야 될 때 좀 어떻게 해가는 게 좋을까? 그런 부분들이 살짝 좀 고민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 직선이 이렇게 연결된 거니까 이쪽 4분의 파이 알 수 있는 거고요. 이쪽 각도 구해졌으니까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수선의 발을 좀 내린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넓이 구해가는 과정에서 좀 처리했던 부분, 이 부분만 좀 신경 쓴다면 여러분들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도형 문제 하나 또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숙지고 수완 문제를 풀고 계십니다. 이번엔 17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이 엄청나게 깁니다.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이런 문제들은 중간에 식이 딱 보이죠. 이런 문제들은 뭡니까? 열심히 대입해서 산수하는 문제겠죠.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반지름이 R인 원기둥 모양의 급수관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단면의 중심으로부터 중심에서의 물의 속력이 주어져 있군요. 벽면으로부터 중심 방향으로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물의 속력을 V라고 했습니다. 관계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입해야 되니까 대입해야 될 것들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 것뿐이죠. 자, R이 1인 이 급수관의 벽면으로부터 중심으로 이만큼 떨어진 것의 물의 속력이 전체 3분의 1이다. 처음에 열심히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V0 이 결과가 3 되겠네요. 요 속력이 3분의 1 V0라고 했으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럼 대입 들어가 볼까요? 3, 1 빼기 K 로그 자, 여기를 계산해서 쓰죠. 뭐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죠? 이만큼. 자, 근데 R로 나누게 해야 되죠. 나누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3을 빼니까 23에 4가 남나요? 처리됐습니다. 2 처리될 거고 이거 만만치가 않은데 23분의 4 K 로그 R이다.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K 로그 R이라는 값은 어떻게 됩니까? 약분을 또 한 번 해야 되니까 2분의 23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계산 결과 기억하고 있을까요? 자, 됐습니다. 이제 풀어야 될 거는요. 급수관의 벽면으로부터 아래 A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속력은 2분의 1이다. 그럼 뭐 2분의 1 V0 분의
v 제로였으니까 이건 뭐 해결되는 것 같고. 자, 1 빼기 k의 로그 r에 이제 여기가 a-1이 되겠네요. a만큼 떨어져 있다. 나누기 돼 있으니까. 2가 되니까 너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k의 로그 r의 a-1인데, 자, 어찌 이쁘게 써야 될까요? a-1의 마이너스 k의 로그 r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입 들어오면 되겠죠. 와우. 됐습니까? 자, 그러면 a-1은 대입 들어와서 23분의 2 처리되면 되겠고, 그럼 a 값은 넘겨서 더하게 해주니까 23분의 23을 더하게 해주니까 25 처리되나요? 구했습니다. 자, 뭐 a 값을 이렇게 구하긴 했는데, 야, 이건 뭐 긴 문장에 비해서 나중에 산수는 의외로 좀 허접하죠? 뭐 그렇습니다. 주어진 식이 중심에서의 속도,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속도 열심히 잘 체킹해서 나중에 대입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 나중에 계산할 때 중심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지점이다. 됐습니까? 하하. 그래서 열심히 대입해서 지금 이제 이 미지수 k가 있으니까 k 값을 이렇게 구해놓고요. 여기서 이제 또 고민하시면 안 돼요. 다음에 이제 대입할 거 생각해주면 이 값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대입 들어가는 형태가 될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응용 문제 형태의 풀이 경험이 좀 있다면 이쪽에서 뭐 k 값을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고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되죠. 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입을 잘 하느냐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제발 문장 길다고 겁먹거나 긴장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좀 실제 해보면 아주 단순한 산수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17번 긴 문장 끝나고 나니까 18번은 아주 간단한 형태의 식이 보이네요. 자, 주어진 식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보다는 당연히 큰 건데 1보다 작은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 사인 제곱 x 빼기 3 코사인 x 더하기 5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전체의 식이 최대란 얘기는 이곳에서 최소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지요? 밑이 0과 1 사이인 지수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거니까 작은 값이 될수록 결과는 점점 어떻게 되죠? 커지죠. 자, 됐습니까?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결국은 요것을 열심히 풀어가야 되는데, 자, 밑줄 그으면서 보니까 코사인으로 고쳐야 되겠죠. 코사인 제곱 x 빼기 3 코사인 x 더하기 5 처리됐습니다.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3 코사인 플러스 7 이렇게 처리되나요? 됐죠. 자, 그렇다면 최고차가 음인 거니까 싹 돼 있고, 자, 치환하게 되면 코사인 x 치환식으로 지금 쓴 겁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 범위인데 대칭축이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최소값은 어디 나오겠습니까? 이때 최소가 되죠. 끝났습니다.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최소값 2 이렇게 되나요? 됐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의 최대값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이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최대값 구해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대단히 어려운 것보다는 그냥 출제자가 우리가 배웠던 단원을 결합을 잘 시켰습니다. 밑이 0과 1 사이 신경 써야 되겠고, 우와, 맨 처음엔 지수함수의 최대값 보는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는 삼각함수의 최소값 구해가는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코사인 형태로 지금 식을 바꿔줘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자, 이 식 풀어갈 때 삼각함수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범위 생겼다는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그런 항목. 그리고 마지막 답 처리 다시 한번 밑 신경 쓰는 거 이해되시죠? 자, 정확하게 이해만 한다면 각 단원에 있는 내용 중에 아주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기본적인 항목들이 결합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잘 이해됐겠죠? 자, 잘 이해하시리라 믿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선과 두 개의 함수가 만나는 점을 각각 x1, x2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식들을 보니까 이건 뭐 고3 모의고사 문제에서 또 옮겨가지고 출제를 하셨네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력 형성에 보탬이 되라고 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그냥 해석해 가는 것보다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그려가는 것이 좀 좋습니다. 진짜예요. 자, 그래프를 좀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자, 3의 x승 그래프 1 지나고 1 집어넣었을 때 뭐 가볍게 3 되겠고 2의 x승 그래프 짜자잔 자, 2의 x승 그래프 됐습니까? 문제에 주어진 직선 자, 주어져 있습니다. 이곳이 3이니까 y는 3-x 그렇다는 얘기는 요 점이 1,2가 되는 점이 직선하고 지수함수 딱 만나는 좌표까지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좌표들이 쉽게 구해집니다. 이쪽에 x1, y1 이쪽 좌표가 x2, y2 이렇게 좌표가 구해져 있죠. 됐습니까? 자, 좌표 표시가 확실하면 이제 풀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x1은 그냥 1로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y2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y2는 잘 모르지만 2보다 큰 값이 y2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기억에서 x1하고 y2 대수 비교했어요. 와, 이거 뭐 말이 안 되죠. 됐습니까? 기억 잘못됐습니다. 자, 이제 슬슬 이제 어려워지는 니은 부분 나왔네요. x2-x1 마이너스의 y2-y1이 되어야 어울릴 것 같은데 됐습니까? 뭘 하란 이야기 같을까요? 저는요 x2-x1 y2-y1 자, 이런 부분들이 매우 관심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뭘까요? 뭐긴요? 직선의 기울기죠. 지금 x1, y1, x2, y2가 y는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 직선 위에 있어요. 직선 기울기예요. 기울기. 와, 이런 식을 이해했다면 자, 위에 있는 식 부분이 보이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보이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맞는 이야기가 돼 있죠. 자, 요 식에서 변형해서 이런 걸 냈으니까 이게 이제 맞냐 틀리냐 이렇게 질문 던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쪽 뒷부분도 마이너스 끄집어내서 y2-y1 이런 형태로 보여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디귿입니다. x1, y1, x2, y2 이 녀석들을 이제 비교를 해달라. 좌표는 x1 좌표가 x2 좌표보다는 크네요. 자, 그림에서 만나는 x1 좌표, x2 좌표가 있으니까 x1 좌표 값이 더 크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어떻게 하죠? 자, 근데 이 x1, y1이라는 이런 좌표들, x2 이런 좌표들이라는 것은 다 y는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3 위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xy 값을 x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이런 2차 함수에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꼭지점의 x좌표는 2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요. 그림에서 x1 좌표가 1이에요. 그죠? x2 좌표는 그거보다 작은 좌표고. 자, 그렇다면 이때 여기 x 값이 1일 때 그거보다 작은 여기가 x1이고 이제 여기 x2가 되겠죠. 그때의 함수 값을 비교해주면 어디가 더 크겠다. 이쪽이 더 큰 거죠. 즉 x1, y1 값이 되겠고 이때의 값이 x2, y2 값이 되겠습니다. 그때 누가 더 크다? x1, y1이 더 크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의 디귿은 누가 더 크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됐군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해석해 가는 부분들을 일부 보여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없다면 기억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주어진 식에서 뭘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좌표가 확실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 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등식 풀이를 하는데 그래프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대소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했던 거, 특히 이제 니은 디귿이 이제 식이 좀 약간 화려한 변형인데, 자, 이런 형태가 지금 이렇게 기울기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에서 됐다는 거. 디귿이 완전 하이라이트죠. 디귿은 원래 주어진 그 xy 여기 집어넣어서 xy의 이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주어진 x1, y1, x2, y2의 비교한, 특히 이제 디귿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잘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거듭 강조합니다. 디귿에 해당하는 아이디어, 디귿에 해당하는 아이디어, 디귿에 해당하는 아이디어. 너무 많이 하면 지겹겠지만 그만큼 그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착실하게 잘 공부해서 19번 정도를 아주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길 바랍니다. 그러면 수능까지도 쉬워질 겁니다. 자, 19번 풀이 잘 복습하리라 믿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0번이 되겠습니다. 시험지를 보니까 뒤쪽에 서술형 문제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 지수함수의 간단한 최대 최소 형태의 문제라서 그 문제는 하지 않기로 하고, 자, 20번 문제를 숙지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로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봅시다. y는 이꼴 sin x, cos x가 x를 해서 최대값을 가질 때, 난리 났습니다. 사실은 비적분학에 가서 보면 sin 2x라는 것이 2 sin x, cos x가 됩니다라는 이 사실을 알면은 주어진 y는 sin x, cos x라는 것은 2분의 1 sin 2x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최대가 되는 거 x는 4분의 파이 이렇게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거 교과 과정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직 안 배운 거잖아요. 미적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와, 괴롭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은 이런 거 한번 강구해 볼까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x, 이 결과는 1, 이렇게 결과를 알고 있죠. 자, 근데 이 결과를 산술기하 평균, 대신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양수다라는 전제 조건 이렇게 해줬을 때 이제 2배의 sin x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이 1 이렇게 되니까 sin x 코사인 값의 최대값은 2분의 1이면서, 그럼 이제 산술기하 평균 썼으니까 sin x의 값과 코사인 x 값이 같을 때이다. 지금 전제 조건 sin x 0보다 크고 코사인 x 0보다 클 때 이런 전제 조건 막 붙여가지고 처리해서 4분의 8 이렇게밖에 설명이 좀 안 되나요? 이거 좀 설명 자체가 좀 연구 대상입니다. 저보고 풀어서 답을 구하라 라면 이제 문제가 없겠지만, 자, 어쨌든 이 A 값 구하는 부분이 좀 괴롭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선행학습 한 걸 물어본 건지 제가 좀 설명 부분이 좀 부족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걸 해야 되나요? 단위원에서 이렇게 세타 주어져 있을 때 x는 이꼴 코사인 세타, y는 이꼴 사인 세타 이런 과정이니까, 그죠? xy 곱하기 한 거니까 이 단위원 부분하고, 그럼 이제 이게 치환 개념에 가면 이제 xy니까 반비례 그래프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만나려면 역시 45도 계통이었어.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산술기하 평균을 더 동원해서 설명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A 값이 4분의 파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 내에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조금 이렇게 생각해서 한 설명들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A가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 뭡니까? 실수 T에 대해서 사인 3T 그거의 절대값 그래프가 역함수, 근데 삼각함수를 역함수를 구할 수 없죠. 이건 뭡니까? 1대1을 물어보는 거죠. 1대1 대응을 질문 던지는 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인 3t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원래 주기는 2파이인데 3으로 나누니까 주기가 3분의 2파이가 되게 그래프를 슉슉 해서 3분의 2파이 그려라. 근데 절대값이 붙었다. 꺾어 올렸다라는 그래프죠. 그럼 이곳이 3분의 파이가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6분의 파이가 될 텐데, 우리가 아까 문제를 보게 되면 A값 범위가 어디였습니까? 4분의 파이 이거보다 좀 큰 거로 가는데 1대1이 되려면, 우와, 그래프 꺾어졌으니까 여기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뒤쪽에 범위가 뭡니까? A 플러스 B? A가 이제 A 플러스 B가 되겠다. 자, 그럼 됐습니다. 이때 이제 B를 구하라는 얘기는 즉 3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뺀 값이 B인데 B는 값은 당연히 12분의 파이가 처리가 되겠죠. 자, 해서 문제의 원하는 답 구간이 이제 점점 커져야 되는 거니까 가장 맥시멈까지 간 구간 길이가 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의 최대값은 12분의 파이다. 답을 구해냈습니다. 자, 뒤쪽에서 질문하는 이 삼각함수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만 주기 이용해서 그려가면 되는데 이때 시작할 때 이 A라는 아까 구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문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현재 배운 수완 범위에서는 이 sin x 곱하기 코사인 x에 대한 함수를 설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미래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서 이제 이렇게 쉽게 처리하는 것도 보여드렸고요. 제 나름대로 좀 생각해서 뭐 산술기하 평균이라든지 맨 처음 정의된 단위원에서의 의미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거를 좀 참고해서 풀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20번은 수완 문제 형태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점을 맞으면 안 되니까 뭐 이런 문제들을 좀 내셔서 학습이 얼마나 깊이 잘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 설명이 좀 마음에 들길 바라면서 숙지고 마지막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십시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